그럼 오늘의 주제를 먼저 음성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통해 협심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느낄 만한 증상이 없어서 많이 놀랐는데요. 생각해보니 평소 때는 괜찮다가 힘쓰는 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전과 달리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던 것 같고 과식을 하면 가슴 가운데가 답답하면서 뻐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흡연 때문인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협심증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생활습관 개선과 철저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협심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적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네,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협심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볼까요? 네,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폐쇄나 협착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할 때 생기는 흉부의 통증을 말합니다. 증상을 보시면요. 흉부 중앙에 불편한 압박감이 있고요. 또 숨이 차고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보통 협심증 하면 답답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늘 시청자님의 사연을 봐도 증상들이 있습니다. 힘쓰는 일이나 심한 운동 후에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무척 가쁩니다. 또 과식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느낌도 든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협심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상복 원장님, 협심증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예, 말 그대로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협자는 좁아진다 그런 뜻이고 심은 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일부분이 좁아졌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협심증을 알기 전에 심장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은 심장은 사실 이제 펌프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온 몸을 먹여 살리는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느냐면은 마찬가지로 심장에도 똑같이 혈관이 심장의 근육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관상동맥은 그 모양이 이제 우리가 머리에 쓰는 관과 비슷하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총 3개의 관상동맥이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심증이 생기면은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에 영양이나 산소 이제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서 근육이 이제 허열 상태가 되면서 심장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증상인데요. 크게 원인으로는 이제 동맥경화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좁아지거나 또는 죽상동맥경화증에서 이제 혈전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관상동맥을 막아서 안정형으로 불안정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런 관상동맥 질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죽상동맥경화증과 상관없이 혈관이 연축되거나 그러니까 막 떠는 거죠. 혈관이 떨거나 아니면 좁아져가지고 이런 협심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심장 근육에 있는 혈관, 즉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심장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협심증,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복 원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죠. 예, 협심증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지만은 이 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간이 상당히 긴 질환이고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성인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깊게 되어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걸 먹어가지고 좋아지게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를 드리더라도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것만 하면은 내가 이제 협심증에서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소개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소개 드릴 거는 홍국이라는 건데 홍국은 이제 말 그대로 홍자는 붉은 홍자 쓰고 국은 누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누룩균으로 발효시킨 쌀을 말합니다. 홍국쌀이라고도 하는데, 이 홍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부터 사용을 해온 약재라고 보셔도 되고, 식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제품인데 명나라 때 이시진 같은 경우는 본초광록에서 홍국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이렇게 우리 협심증에 관련된 증상들을 좋아지게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홍국은 이제 붉은색, 그러니까
그 누룩이 발효가 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게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생기면서 이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 모나콜린 K가 바로 붉은색을 내면서 또 그 협심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협심증의 어떤 주범이 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홍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개발을 해오다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10년 전부터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리고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홍국 좀 이용해 보시면은 평소에 이제 밥이나 이런 데 이용하셔도 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이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외에도 임봉수 원장님께서는 이 한방 치료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이상복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홍국 같은 경우는 그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나 동맥경화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효과가 좋을 거고요. 그 외에 또 협심증에 효과 있는 약재들은 뭐 아까 유영 원장님 말씀하셨던 삼칠근이나 단삼 이런 것들이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예전부터 중국에서도 많이 쓰인 약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약재를 이용해서 약이 시판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공진단이라는 약도 그 사양이라는 약이 인체의 모든 막힌 기나 혈이 막힌 것, 즉 순환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진단 같은 그런 약재도 많이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협심증이 발병하기에 좀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은 더욱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상복 원장님 혹시 이런 환경들이 있을까요? 예, 주로 이제 그 심장이나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되는데 환절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절기에는 그 기온 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심장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날이 따뜻해지는 것보다는 좀 차가워질 때 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면은 그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이제 혈액을 짜내기 위해서 힘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가을 같은 때 허혈성 심질환, 우리 오늘 다루는 협심증이나 아니면은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그 사망률이 가을 되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날이 추워지면은 그 몸은 어떻게든 몸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은 날이 추워지면 수축을 합니다. 체표면을 줄이기 위해서 수축을 하고 반대로 심장은 혈액을 갖다 밖으로 뿜어내서 따뜻하게 데피려고 또 뿜어내는 그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상반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혈관은 좁아져 있는데 심장은 피를 더 뿜어내기 때문에 이 혈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혈압이 점점 높아지면 심장은 그것보다 더 큰 압력으로 또 일을 해야 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약해진 부분들, 아까 말한 관상동맥이나 이런 것들이 무리가 가 있는 상태에서 더 힘을 더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협심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이러시면은 아침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 될 수 있으면 날 추워질 때, 가을이나 겨울 아침 운동은 그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